내가 제안 하나 할게.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안을 한다? 이게 무엇이냐면 수정, 제안, 보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 끄고요. 자, 내가 제안 하나 할게 했는데 아까 메뉴에서 수정이란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찾아보세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보이시죠? 자, 어딘가 왼쪽이죠? 틀렸습니다. 오른쪽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중학생들하고 수업하는 게 습관이 들어서 좀 중학생 티가 나죠? 자, 쭉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수정이라는 부분이 보여요. 수정, 제안, 보기. 이렇게 해서 또 문서의 성격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수정, 그리고 태워볼게요. 제안, 그 다음에 보기 보세요. 보기 하면 완전 달라지죠. 왜냐면 보기 기능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기 기능 할 때는 입력도 안 돼요. 그쵸? 입력도 안 돼요. 묶어버린 거죠. 자,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셨어.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글 문서에 연락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교수님들 중에서 이걸 제가 이제 수정으로 바꿀게요.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글 문서를 통해서 이제 쫙 협업을 할 수 있게 쫙 이메일을 붙이신 거예요. 우리가 배웠죠? 공유에 가서 여기다가 링크가 있는 이거 보면 되겠죠. 링크가 있는 인터넷상의 모든 사용자에게 교수님이 편집자 권한을 줘가지고 링크를 딱 해서 그걸 쫙 뿌리신 거예요. 아마 구글 클래스룸을 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구글 클래스룸에 교수님께서 강의에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교수님도 여기 문서에 들어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영어 교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작문을 해요. 작문하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스펠링 오류라든가 그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애인데 너무 쉽게 한다거나 그럴 때 제가 이런 걸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수님도 하실 수 있겠죠. 교수님이 쭉 보고 이 부분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부분을 교수님께서 클릭을 딱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는 제안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그냥 이야기를 추가해서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름이 남잖아요. 이 부분을 뭐 영어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교수님이 이제 댓글을 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들어왔는데 교수님 이름이 있고 이 부분을 영어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할까? 하면 교수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충분히 시간 잘 두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좋은 기능이죠. AI와 구글 문서의 만남. 아까 제가 어떤 부분에서 AI를 이야기했죠? 그렇죠. 보이스 입력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또 있습니다. 바로 삽입 특수 문자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기능이 무슨 기능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우리 이 문서인데요. 제가 내려가서 삽입에서 보시면 특수 문자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클릭.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재미난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요. 화살표가 자동으로 생겼어요. 뭐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요렇게 별을 그렸어요. 그럼 이제 AI가 대답을 해요. 너 별표 했던 거 요 중에 요거 말하는 거니? 라고 AI가 반응을 한 거죠. 내가 그래 나 이거 말했어. 하면 이렇게 입력이 돼요. 재밌죠? 그 다음 제가 또 해볼게요. 나 이렇게 세모 모양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있을까? 그럼 이제 AI가 저한테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이런 거 나 뭐 하고 싶니? 나 이거 한번 해볼게.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 또 해볼까요? 이런 걸 넣었다. 바로 다 봤죠. 도너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오토 드로우 기능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AI 기능 중에서도 오토 드로우에서 저처럼 그림 못 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면 그걸 이제 AI가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미난 기능도 AI 기능도 구글 문서에 들어있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서 안에서 채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 기능이 참 재미있었어요. 안에서 채팅하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문서 안에서 채팅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채팅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이제 채팅은 지금은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그렇죠. 왜 안 보이냐면 그렇죠. 예, 목소리가 들리네요. 예. 바로 지금은 한 명밖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아까 김줄수를 초대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김줄수와 아까 우리 누구를 초대했었죠? 예, 김줄수를 초대했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사람을 초대 한번 해 볼게요. 예. 저희 또 다른 부캐 요렇게 초대를 해서 편집자로 초대할 거예요. 그러면 보내기라고 하면은 이메일 알림이 갑니다. 자, 보내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이메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른 아이디였어요, 아까요. 자, 이제 올 거예요. 지금 왔죠? 금방 했던 거. 수정 권한 공유라고 왔어요. 그래서 슈퍼맨맘 아까 이렇게 저희 부캐가 초대했다는 거 이렇게 나왔죠? 한번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문서에서 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에 원래 저희 아이디가 있고 이렇게 초대가 된 사람이 들어왔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아까 없던 게 하나 보이실 거예요. 어떤 거였죠? 그렇죠. 이 표시죠. 보이시나요? 채팅 표시가 자연스럽게 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하는 거예요. 자, 요때는요, 주의하실 건 반드시 이 문서에 2명 이상이 같이 접속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채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당겨 볼게요. 자, 그러면 안녕. 안녕 줄스라고 해볼게요. 줄수가 여기 와서 요쪽에 지금 보이시죠? 채팅 표시에 빨간 거. 이제 이게 왔다는 표시예요. 너한테 채팅 왔는데 읽어봐라 이 말이거든요. 클릭. 안녕 줄스라고 글을 남긴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 또 글을 남기는 거예요. 와우라고 남겼어요. 자, 그러면 현주킴은 안녕 줄수로 남겼고 김현주는 와우라고 남긴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돌아가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도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채팅창에서 6명, 7명, 6명, 7명, 그러니까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구글 도구들은 제한 인원이 아마 50명일 거예요. 그러면 그 50명 정도까지가 들어와서 채팅을 할 수 있어요. 속도는 좀 느려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채팅 기능 좋죠. 이렇게 해서 그냥 얼굴 안 보고 그리고 줌이라든가 구글 미트에서 만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착해 멋진 사진을 어디서 구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자, 이 구글 문서에도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웹 검색으로 좋은 이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삽입. 보세요. 이미지. 그 다음에 웹 검색을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럼 바로 뜨죠. 그럼 여기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 구글 도구, 그죠? 뭐 구글 툴이라고 할까요? 뜨죠. 자, 뜨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오드리 헵번 뜨네요. 약간 헵번 해볼까요? 스타일 해볼까요? 바로 웹 검색이 떠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사진도 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진을 따로 막 업로드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메일을 열지 않고 구글 문서를 첨부하는 꿀팁이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제 학생 친구들과 문서를 이렇게 주고받을 때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에다가 이렇게 부착하시거나 카카오톡 같은 데 부착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구글 문서는 뭐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더 이상 하지만 뭐 한글 문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구글 문서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예, 이메일을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파일에 가시면 이메일에 첨부하기라는 이 기능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에 파일에 이메일에 첨부하기. 자, 그럼 이렇게 딱 하시면요. 떠요. 이메일에 첨부하기. 그래서 받는 사람에게 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서 제목이 바로 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지어 첨부하는 대신에 이메일에 컨텐츠를 삽입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첨부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내기를 하면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죠? 메일이 슝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열 필요가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아까 현추 김에게 한번 해보고 이걸 보내겠다. 그리고 나의 파일을 받아줘.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내기. 그럼 또 이게 아까 우리 여기에서 보내기로 아마 이쪽에 가면 여기 나오죠. 슈퍼맨맘님이 나의 파일을 받아줘라고 해서 이렇게 다음 문서를 첨부했습니다 하고 메시지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나의 파일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하시고 밑에 보시면 PDF 파일로 온 걸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제안 하나 할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걸 다시 구글 문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깜빡깜빡 거려요. 그쵸? 내가 오늘 분명히 할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럴 때, 그쵸? 이럴 때, 자, 이럴 때 아주 좋은 기능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구글 킵이라는 구글의 또 다른 하나의 툴입니다. 구글 문서, 구글 슬라이드, 구글 시트처럼 구글 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글 도구들, 구글 툴킷의 가장 좋은 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구글 도구들은 거의 아직 몇 개 예외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구글 도구의 웹상과 그리고 PC용과 어떤 용료, 휴대폰용이 다 같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특히 구글 킵 같은 경우는 저는 말 그대로 이제 예전에 에버노트 같은 거 쓰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지금도 쓰시겠지만 저는 좀 복잡해서 쓰지는 않고요. 구글 킵을 에버노트 대신으로 저희 다이어리처럼 쓰는데 구글 킵을 이제 아무래도 다이어리니까 휴대폰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동이 돼요. PC에서도. 그러면은 또 이 PC의 킵이라는 앱이 있는데 또 이 앱이 구글 문서에서도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서 작성하다가 기억 안 나는데 하면은 바로 구글 킵을 열어볼 수가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찾으셨나요? 저는 찾았는데 어디 있을까요? 구글 킵 생긴 게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구글 캘린더도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구글 킵도 연동이 돼요. 자, 그럼 구글 킵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어이구, 저희도 일정에 나올 건데요. 예,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킵을 휴대폰에서 쓰고 있어요. 휴대폰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색깔을 지정을 해둬요. 이 연두색은 이제 저희 어떤 부분이냐면은 제가 오늘 학교에서 제 직장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써놔요. 이렇게 생각날 때.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이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다음 노란색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 주황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한 번씩 아이디어가 또 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가 써줘요. 요 노란색은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나중에 유튜브를 만들죠. 그럼 또 밑에 보시면 노란색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건 저희 이제 가족에 관계된 부분, 뭐를 납부해야 된다든가, 뭐를 사와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면 그냥 삭제 이렇게 하는 에버노트보다는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간단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끄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오른쪽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또 메모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참 좋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개 중에 첫 번째입니다. 궁금한 건 바로 클릭 한 번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바로 뭐다? 탐색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같이 연결해서 해볼게요. 뭐냐면 한글 문서를 구글 문서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바로 클릭으로 탐색이 가능하나요? 예, 가능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빛깔, 향기, 아까 몸짓이란 말이 무슨 뜻이지?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찾으셨죠? 몸짓 탐색 클릭할게요. 바로 웹으로 오른쪽 나오죠. 자, 웹 검색, 이미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편하죠, 이 기능.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몸짓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게 있네. 이렇게. 지금 보이세요? 뭐가 자꾸 늘어나죠? 지금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 구글은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을 내가 탐색해서 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여기 지금 보면 요렇게 인용 형식에서 각주의 인용이란 게 떠요. 요를 클릭하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용 형식에서 MLA, 뭐 APA, 시카고 이런 걸 선택을 해주면 여기에 맞게 인용이 떠요. 그렇죠. 아마 특히 이 기능이 참 좋으실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논문을 참고할 때 이렇게 특별히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뜨는 거예요. 각주로 뜨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요. 몸짓에 대해서 자, 오른쪽 다시 하면은 자, 클릭을 해 보면은 몸짓의 정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전적 의미 말 그대로. 그럼 또 이렇게 떠요. 몸짓은요 이런 거예요 하고 또 뜨는 거예요. 자, 이렇게 뜹니다. 요렇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또 보시면 이 탐색이란 기능이 여기 보면은 더 들어가 있어요. 여기 도구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한 것뿐이죠. 그쵸?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아까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한글 문서를 구글 문서로 바꾸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언제 그럴까요? 그렇죠. 언제냐면 이제 구글 문서가 편해졌는 거라. 그런데 꼭 보면 한 친구가 한글 문서를 고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인제 제가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께서 계속 한글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협업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답답한 사람이 바꿔주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는가 한번 볼게요. 짜잔! 제가 이제 저희 화면을 한번 와 볼게요. 저희 바탕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꽃이라는 한글 파일이 있어요. 자, 꽃이라는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한글 파일을 한번 클릭을 해서 일단 들어가세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파일로 가세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세요. 여기에서 파일 형식을 잘 보셔야 돼요. 파일 형식을 지금은 한글 파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연습을 해봤는데 여기에 워드 문서에 doc라고 된 부분 있죠. DOCX. 예, 경상도 발음입니다. DOCX에 클릭을 하시고요. 이러고 난 다음에 헷갈리니까 제가 꽃을 하나 더 쓸게요. 요래 가지고 복사를 하나 더 해두시는 거예요. 자, 여기 있죠? 그럼 요거를 요렇게 자, 요 부분 찾으셨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 이제 지금 쉽게 말하면 한글 파일을 바로 구글 문서는 못 바꿔요. 한글 파일을 워드 문서로 일단 바꾼 거예요. 요 모드 문서를 다시 구글 문서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에서 일단 구글 드라이브를 켜는 거예요. 자, 구글 드라이브. 자, 여러분들은 여기 점 9개 구글 앱스 론처에서 키시면 됩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오셔 가지고요. 요거 제가 좀 줄여 볼게요. 요 상태에서 자, 이 꽃꽃이라는 워드 문서를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럼 업로드 중이죠? 잡고 그냥 당기면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요. 여기에 그렇게 생겼을 거예요. 꽃꽃이라는 게 여기 어디 있을 건데요. 제가 최근 문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꽃꽃이 생겼죠. 그쵸? 자, 최근 문서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때 지금 바로 변환이 안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연결 앱을 한번 보세요. 연결 앱을 보시면 클릭을 해볼게요. 구글 문서라고 뜨죠. 클릭.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보시면 여기에 독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파일로 가셔가지고요. 구글 문서로 저장이라는 걸 보셨죠? 얘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예, 아까 그 파일이 어떤 문서로 구글 문서로 아주 깨끗하게 잘 어떻게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지금 구글 문서고요. 이게 원래 원본 한글 파일입니다. 자, 비교해 보세요. 뭐 글자체 달라진 거 빼놓고는 잘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예, 반대로는요. 파일에 가셔서 그리고 다운로드를 하시고요. 독스라고 저장을 하셔서 역으로 반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아까 제가 꿀팁을 하나만 더 전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도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도구에 가시면 여기에서
쭉 내려오시면 문서 번역이란 게 있어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 있는 문서를 바로 번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트랜슬레이터라든가 팝하고를 켜지 않고 바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언어를 독일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독일어.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독일어로 바로 번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희 학교가 일본에 자매 결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일본어로 메일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한 몇 분 만에 번역을 한 거예요. 다들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번역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며칠에 걸쳐서 또 이제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해 가면서 번역을 했는데 제가 그냥 이 문서 번역 사진 찍어 가지고 번역을 해 가지고 바로 이제 한 3분 만에 번역을 했거든요. 정말 며칠간의 수많은 사람의 수고가 한 몇 분 만에 해결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글 문서 강의를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꿀팁들 아주 많이 배우셨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서 특별히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지만은 굳이 줌이나 구글 미트를 하지 않아도 이 구글 문서를 통해서 채팅도 하시고요. 같이 협업도 하시고요. 그리고 재미난 그러한 꿀팁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